네, 반갑습니다. 9월 26일 월요일 마감 시작입니다. 자, 시장이 크게 투매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크게 투매가 나고 나면 보통은 다음 날까지 반대 매매가 이어지기 때문에 내일 오전까지도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제 반대 매매가 지나가고 나면 반등이 세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되면은 2200이라는 이 포인트를 내일 아침에 까고 내려갈 수도 있겠고요. 여기서 뭐 바로 반등이 나오려면은 미국장이 크게 올라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가능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200포인트를 지지선하는 부분들이 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일단 참고하고 일단 가야 되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5%가 내려있기 때문에 690포인트, 즉 700포인트가 깨졌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같이 좀 이따 보도록 하죠. 근데 오늘 되게 특징적인 게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너무 좋았어요. 보통 상승장에서 나타날 법한 그런 형태의 모습 보였다는 얘기죠. 개인들이 쏟아낸 물량을 그냥 그대로 다 받아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데, 오늘은 매도 주체가 대부분 개인 투자자였을 것이고요. 멘탈이 거의 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도 모르게 매도를 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이 물량을 금융투자가 차곡차곡 다 받아서 오늘 엄청나게 많이 사들였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보고요. 지금 주가가 하락한 이유는 코스닥의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급락세를 보이면서 시장 전체에 나쁜 영향을 줬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언제고 한 번은 터질 만한 이야기이긴 했었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급락을 시켜서 이렇게 주가가 바닥인 상태에서 더 땅굴을 파게 만드는 이런 행태들은 진짜 어디 양아치들이나 하는 이런 짓거리인데, 네, 이런 것들을 지금 또 하고 있다는 게 참 개탄스럽습니다. 차트를 보도록 하죠. 자, 종합주가지수가 오늘 3% 내렸습니다. 2220이에요. 그래서 내일 만약에 투매 양상을 조금 더 만들어 드린다면 2200포인트도 지금은 위태롭겠죠. 그래서 살짝 깨고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2200포인트 아래쪽으로 떨어지게 되면 분위기는 일단 지금 현재 상황으로만 하더라도요, 2200이라면은 지난 10월달 형성됐었던 저점까지 깨고 내려간 거거든요. 자, 다음번 지지라인 때는 여기 매물대가 가장 많은 공간 중심부가 2100포인트 정도 되려나요? 네, 그 정도 되는데 여기까지 오게 되면은 조금 너무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일단은 내일 추가적으로 하락이 일단 만들어지게 된다면, 일단 투매이기 때문에 내일 반대 매매 때문에 변수가 좀 하락으로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모양새가 나타나게 된다면 주가가 변수를 또 다시 만들겠죠. 또다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자, 지금 보시면 RSI 지표가 지금 이렇게 과매도 구매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한 번 정도 아니면 조만간 반등이 나온다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RSI 지표가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면 주가 형태를 살펴보셨을 때 RSI 지표가 마이너스 떨어진 시점부터 당분간은 변수가 계속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시점이 상승으로 전환된다는 걸, 이걸 우리가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RSI 지표들 같이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심리가 그만큼 바닥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기술적 반등으로 짧게 올라가든 아니면 길게 올라가든 뭐가 됐든지 간에 반등이 나온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고요. 네, 그래서 RSI 지표가 지금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면서 내일 한 번 더 까고 내려가게 되면 반등이 임박해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자리가 일단은 투매를 만들게 됐기 때문에 이 포지션들이 좀 되게 웃기는 상황이 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만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매도 시점으로 들어간 시점에서는 조만간 반등 나온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2200포인트를 일단은 깨고 내려갔다고 하더라도 바로 반등 올려줄 것이기 때문에 2200포인트 아래쪽으로 안착하게 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격이 벌어진 만큼 반등도 세게 나올 수 있다는 것만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저점이 안 잡혔죠. 저점이 안 잡히고 계속 내려갔기 때문에 오늘은 매매보다는 그냥 관망하시는 게 일단 유리하지 않나 생각되고, 방어주 위주의 모습들만 오늘은 좀 괜찮았다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딱 그런 정도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넘어가시면 700포인트가 깨졌어요. 오늘 5%나 밀리게 되면서 지금 800에서 700까지 내려오는데 얼마 걸리지 않았거든요. 뭐 한 2주 걸렸나요? 요 정도밖에 안 걸렸는데 800에서 700 깨고 내려가는 이 포인트가 어마어마하게 큰 충격을 좀 줬을 겁니다. 이 하락을 누가 만들었느냐 아시겠지만
네, 시총 상위에 있는 전기전자 2차전지가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이게 공매도에 대한 무서움이에요. 그러니까 단박에 밀어버리는 거죠. 단박에 밀어버리고 시장을 내가 필요에 의해서 밀었다가 다시 받아줬다가 이런 형태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제한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RSI 지표가 바닥을 찍고 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 네, 저점에 대한 인식이 일어나게 될 테고요.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로 전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투매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이렇게까지 맞았잖아요. 지금 현재 버티고 계시잖아요. 기다리세요. 반등을 통해서 회복은 다 시켜줄 겁니다. 지금 마이너스 10% 정도 나오는 것도 올라가게 되면 15% 20% 올라가면서 회복을 하게 될 텐데 문제는 이제 많은 종목수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기존에 있던 거 손절매도 치고 고점에서 다시 잡으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지금 피곤하거나 또는 대응 자체에 이런 어떤 주식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수준까지도 갔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냥 가지고 있는 종목 그냥 가지고 계시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막 자꾸 갈아타고 바꾸고 움직이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고점에서 물렸을 때 상당히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 지금은 기존에 있는 것부터 잘 하시고요. 종목 숫자 함부로 많이 늘려가시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급 볼게요. 수급 상황 보시면 지금 금융투자가 아주 공격적으로 매수하게 됩니다. 이 모양새가 나타났는데 이렇게까지 매수가 들어오는 것들은 지금 연기금 애들이 오늘 같은 날도 팔고 있는데 이런 자식들은 진짜 네 어디 광화문 내거래다가 네 걸어놔야 될 그런 상황이죠. 지금 같은 경우는 지수를 일단 방어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같이 팔아치우고 있다는 것은 저놈들도 공매도를 쳤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공매도에 들어가 있을 부분도 있을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또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같이 지금 공매도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 지금은 약간 환매에 대한 포인트가 벌써부터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얘네들은 뭐 많이 안 빠질 것 같다. 대충 요정에서 정리하자 이럴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매도를 더 쏟아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얘네들이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을 때리고 나서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이게 좀 애매해. 뭐가 애매하냐면 주가가 떨어지는 수준이 너무 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지수가 뭐 한 1, 2%만 빠져도 괜찮았을 거를 3, 4%, 5%씩 이렇게 빠져버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쯤이면 안 돼. 여기서는 다시 받아서 올려놔. 내가 지금 매집하려고 하는 위치는 여기가 아니야. 라는 식의 판단했을 거란 말이죠. 2300포인트 위쪽으로 다시 올리기 위한 움직임이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기다려야 되는 거고요. 금융투자는 이걸 기회로 잡아가지고 밑에서부터 사들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일 오전도 아마 주가 떨어지면 또 살 거예요. 아마 얘네들은 지금 저점권에서 기술적 반등 무조건 노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이 얼마만큼 나가려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반등이 좀 세게 나온다고 생각했을 경우에 이 금융투자 놈들이 지금 여기서 냄새를 맡고 들어왔다는 것은 아주 우리한테는 그래도 그나마 좀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주가가 좀 애매하다 싶을 때는 이렇게 과매도 국면에 들어왔을 때 매수가 들어가시면 그냥 지금 당장은 무섭고 힘들지만 반등이 임박해 있다는 그런 내용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기대감들은 가져갈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뭐 긍정적인 부분들 찾기도 좀 애매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상황은 그렇게 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매매 동향 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지금 괜찮은 편이죠. 네, 현대차는 아까도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좀 억울한 부분이 좀 있어서 이렇게 보셔야 되겠는데, 지금 애매한 것들 다 내렸어요. 근데 지금 뭐 금융 섹터도 KB금융도 많이 내렸고요. 포스코 홀딩스도 내렸고요. 그 다음에 뭐 카카오 2%대, 네이버 2.8%대, 뭐 이런 애들은 원래 내리던 애들이니까 그렇고요. 그 다음에 LG에너솔루션이 지금 3%대 또 추가 하락 나타났고요. LG화학이 5%. 뭐 지금 뭐 올라온 게 없죠. 다 시총 상위가 다 내려간 모습이었고요. 한국전력 하나만 지금 제가 아침에 잠깐 말씀했지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방어주적인 역할이 있기 때문에 반등에 대한 포인트가 좀 있고요. KTNG 마찬가지죠. 방어주적인 역할이 있기 때문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 근데 얘도 단기에 올라갔기 때문에 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 참고하시고 통신주 SK텔레콤 방어주 역할하고 있죠. 얘네들은 일단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뭐 그냥 두산 에너빌리티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뭐 엄청나게 내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예 털 거 다 털자라는 어떤 느낌일 수도 있겠는데 이 정도면 너무 털리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는 코스닥에 비하면 양반이에요. 코스닥 같은 경우 볼게요. 코스닥은 지금 에코프로벤 8.7%고요. 네, LNF 8% 하락했습니다. 지금 이틀 연속 봤을 때는요. 요것만 봤을 때 벌써 15% 넘게 하락한 모습이거든요. 근데 저 위쪽 고점 대비한다라면은 이게 어마어마한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견디기 힘든 그런 내용이 좀 되겠죠. 근데 아직 이제 시작이라는 부분이 더 비참하게 만드는 모습이죠. 첨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6%대 하락이고요. 뭐 답이 없네요. 쭉쭉 빠지고 뭐 여기는 지금 네 완전히 네 박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대체제가 없기 때문에 계속 그 위치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 지금 시총이 높아져 있는 애들이 밑으로 끌려 내려오거나 밑에 있는 애들 올라가줘야 되는데 밑에 있는 애들 올라가기가 지금 너무 버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애들이 끌려 내려온 상태,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지게 되면서 상황이 뒤죽박죽이 되고 더 많이 떨어져 내리죠. 저렇게 위쪽에서 떨어져야 되는 타겟팅된 종목들이 내려갈 때 밑에서 받아주는 애들이 있었는데 걔네들은 기껏해야지 1,000억 원, 2,000억 원짜리 이런 종목들이니까 이게 뭐 수조 원짜리랑 이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답답하게 형성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다 떨어지고 있고요. 코스닥 쪽은 오른 게 없어요. ST큐브 요거 하나 올랐는데 그 이후로도 지금 계속 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카나리아 바이오 요거 하나 상한가 나간 부분이 있고요. 지금 거의 대부분이 적푸른 초원이에요. 지금 코스닥 150 정도도 공매도가 많이 이제 그 잠식하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는 대체적으로 많이 까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장에서 뭐 상승 종목, 하락 종목 찾는 건 별 의미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오늘 상승 종목은 3개나 있네요. 트당 개발이 상한가를 들어가 버렸네요. 이게 이제 배당과 관련된 부분에서 뭔가 기대치가 있는 부분인데, 이 시총이 너무 작아가지고, 사실 매매하기 좀 까다로운 종목입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만 한 번씩 관심을 가지거나 그렇게 봐야 되는 부분인데, 오늘은 이만큼 떨어졌으면은 배당 안 먹어도 배부르겠죠? 네, 배당 안 먹어도 배불러요. 30%면은 배당 어디서 이만큼 주겠습니까? 그냥 털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 매도 치고 나오는 모습이었을 것 같고, 카나리아랑 STX, 네, 카나리아 바이오는 지난번에 1년 모양새도 좀 있었기 때문에 이건 글쎄요. 지금 이런 자리는 네, 조심해야 될 것 같은 느낌. 네, STX 뜬금없는 상한가인데 일단은 네, 지금 이거는 아무 상황이 올라가도 뭐 필요가 없겠지만 그렇게 되어 있고요. FN 리퍼블릭. 지금 보시면 종목들 시총이 다 작아요. 아시죠? 뭐 100억 원대, 뭐 500억. 이거는 지금 STX하고 두 개는 그래도 좀 있는 편인데, 네. 세종 메디칼 1,000억 원대, 뭐 1,000억 원대. 다 이런 종목들만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보면 ETF가 다 차지하고 있죠. 인버스 쪽에 그런 모습이 다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거의 대부분 ETF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실질적으로 오늘 상승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상승 정보 살펴보시면은 0.01입니다. 그냥 안 오른 거죠. 네, 그냥 뭐 일단은 빨간색 들어왔다라고 생각되는 종목들이 299개인데 이 중에서 ETF 제거하고 나면 한 2, 30개 정도도 안 될 것 같은 느낌이죠. 한 2, 30개 정도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ETF 쪽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올라간 종목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네, 올라간 종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50개도 안 되는 종목이 2000 전체 종목에서 50개도 안 되는 종목이 상승을 보였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오늘 플러스 난 종목 갖고 있다 그러면은 와, 나 오늘 대단한 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락률 볼게요. 하락률은 지금 뭐 하한가도 있고 뭐 난리가 났지만 일단 하락 패턴들은 오늘 뭐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다 빠졌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어느 정도 평균이냐? 자, 8%, 8.7%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전체적인 평균이 어디로 들어가 있습니까? 마이너스, 네, 그러니까 뭐 0%에서 마이너스 한 8% 정도까지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냥 정상적인 겁니다. 그러면은 8%가 정상적이면은 마이너스 9에서 마이너스 10% 정도 나오는 것도 그냥 정상적인 범주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네, 뭐 마이너스 한 5% 정도까지는 와 잘했어가 되는 거고요. 그보다 더 안쪽이면 너무 잘한 거죠. 플러스나 마찬가지야. 마이너스 2%면 야 플러스 나왔어라고 말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고요.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5%, 6% 이렇게 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어떤 시장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개인들 틈에서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들이 엄청나게 쏟아 나왔을 테고 오늘 못 나온 종목들은 내일 반대 매매로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내일 오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좀 생각하셔야 되겠고 대신에 이렇게 물량들 한번 크게 또 출렁거리고 나면 변곡점이 커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등이 기대를 가져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매매 동향 한 번만 더 볼게요. 자, 오늘 기관적 매매 동향 보시면 삼성전자 순매수 있습니다. 이거 금융투자예요. 네, 금융투자가 삼성전자 매수하면서 시장을 바닥을 잡아주는 모습인데 얘네들은 지금 해칭으로 인버스도 같이 걸고 있어요. 그 다음에 코스닥 150, 하이닉스 뭐 이런 거 매수가 들어가 있고 현대차 매수 들어가 있습니다. 레버리지는 팔았어요. 그러니까 주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약간 해칭성 물량이고 시장을 방어해주는 역할만 일단 좀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 아마 개인들이 무지하게 쏟아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기관이 받았다 보시면 되겠는데, 만약에 기관이 안 받아주고 같이 삼성전자를 방치해버렸다면 오늘 지수는 난리가 났을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한 100포인트 빠졌겠죠. 네,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근데 그 정도의 변동이 나타나게 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기관 쪽 움직임들 보시면 역시 종목은 많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대부분 ETF 쪽이고요. 네, 매도한 종목들의 규모도 제법 큰 편입니다. 연기금 이놈들은 지금 보면 이런 것들, 그동안, 좀 많이 올라섰던 종목들 위주로 매도가 좀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인버스 쪽 순매수에서, 연기금이 인버스 순매수하면 되겠습니까? 이러면 지수가 방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새들이 있다니까요. 대신에, 삼성전자 이런 것들은 따로 진행하지 않는 모습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을 왜 사는지 모르겠지만 또 사들이고 있는 모습이죠. 연기금은 너무 답답한 상황입니다. 외국인 쪽 넘어가 볼게요.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좀 많이 팔았네요. 외국인들이 팔아먹은 삼성전자가 이게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하나 솔루션 등등등.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팔아먹은 것은 일단 지수에 대한 어떤 포지션이 더 아래쪽으로 떨어지길 바란다라는 느낌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공매도 남은 것들을 또 갖다 칠 수도 있겠죠. 지금, 공매도 있는 부분들을 아직 차익 실현은 안 했어요. 아시죠? 지금 6천억대 그냥 남아있었던 그 공매도 잔량 그때 보셨잖아요. 그 부분들을 아직 실현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지수가 더 빠지면 공매도 쪽에서 수익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시총 상위권에 있는 종목군들을 골고루 좀 팔아먹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었고요. 대부분이 이제 개인 투자자들 쪽에서 나타났을 거다 보시면 되겠는데,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는 이렇게 되어 있고, 매도 쪽은 보면 삼성전자, 순매도, 하이닉스 이제 다 나오는 거죠, 물량이. 하나 솔루션 이런 거 다 HMM, 카카오, 셀트론 헬스케어 등등 해가지고 다 나오는 겁니다. 근데 LNF 이런 것들은 또 샀네요. 개인들이 또 샀어. 참 이런 것들 이제 투매적인 어떤 부분으로 나오는 거였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라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참 좀 안타까운 부분들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럴 때는 단기적으로 이제 어떤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 다 읽기가 어렵다 그런다면 조금 멀리 내다보면서 대응하시면 조금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짧게 대응하지 마시고 길게 쳐다보시고요. 종목 숫자 지금 많이 늘리는 거 아닙니다. 반등이 나오는 거 확인하신 다음에 대응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그냥 기존에 있는 종목들로만 잘하면 이게 회복이 되면서 어느 정도 수준을 만들어내고 거기서 다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충격이 덜한데, 이것을 갈아엎어 가지고 새로 만든다거나 아니면 여기다가 뭘 좀 더 한다거나 막 이런 식으로 계속 확장해 나가다가 이렇게 한번 떨어져 버리게 되면은 여기서 멘탈이 다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대응은 확실해질 때, 그럴 때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것만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장은 어쨌든 올라가는데 내가 살아남기 위한 어떤 생존의 전략들을 어떻게 세우느냐. 장이 올라가는 건 올라가는 건데 올라가기 전에 다 죽어버리면 쓸모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살아남기 위한 방법들을 잘 체크해서 꼭 꼼꼼히 그런 것들을 잘 확인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공포에 너무 떠칠 건 없습니다. 반등은 가까이에 있어요. 근데 거기에 살아남지 못할 것 같아서 지금 좀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 단단히 먹고 그렇게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방송에서 다시 이야기 해드릴게요. 유튜브에서만 진행됩니다. 유튜브 9시에 오시면 됩니다. 유튜브에서 성투사 주식으로 부자되기 검색하시면 되는 거 아시죠? 이미 보고도 있을 테니까 아시겠지? 그러니까 그거 검색하셔서 제 방송에 오셔가지고 오늘 9시에 무료 방송을 통해서 시장 이야기를 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따 저녁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